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전망해보는 취업시장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정말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뉴스 한번 보시죠. 코로나 쇼크 취업자 석 달 연속 하락. 실업자 5월 기준 1999년 이래 최대.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진짜 말이 아닌데요. 특히 취준생들한테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실업자 수가 최대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1999년이면 저희 IMF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던 시절인데 올해 졸업하거나 내년에 졸업하는 분들은 정말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혁수 씨랑 정현 씨 좀 요즘 상황 지금 졸업반인데 어떤지 상황들 어떤지 한번 좀 공유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취업을 준비하는 동기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 게 점점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먼저 공채가 잘 안 나오고 채용 규모도 굉장히 축소가 돼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원서를 쓰고 싶은데 기업들이 공채를 내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실제로 휴학하는 지인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만큼 취업이 힘들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특히 뭐 항공사나 여행사 그런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예, 전시 산업, 호텔 이런 쪽은 뭐 사실상 완전히 지금 뭐 거의 망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지금 당장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도 이런 산업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자주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웨비나라고 하면서 웹 세미나의 약자인가요? 네. 다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예전에 뭐 이런 전시 산업 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은 뭐 사실상 다 이제 취업 문이 막혔다고 보면 돼요. 네.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은 항공사 지상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한 군데 들어갔다가 뭐가 잘 안 맞아서 지금 나와서 가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잘 안 풀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뭐 길지도 않아요. 진짜 한 6개월 전 일이었어요. 그때 오히려 잘 취업을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항공사 승무원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다 놀고 있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취업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손실 눈덩이 아시아나 매각 6개월 미뤄졌다. 제 아까 지인 얘기했는데 이스타항공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놀고 있었고 지금 상황이 정말 좋지 않죠.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을 통해서 원래 매각이 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연기가 되었고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를 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인수 안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약간 50대 50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초기 계약금이 2,500억 걸려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씨는요? 뭐 주변에 혹시 이런 쪽 생각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어제 근데 뉴스 난 것만 봐도 대한항공도 지금 1년간 무급 휴직을 쓰라고 한 상태여서 지금 항공사 계열이 그냥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약 당시에 비해 부채 비율이 증가해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 문제도 있어서 더더욱 이런 매각 문제가 조금 안 좋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원래 미래에셋이랑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미래에셋이 왜 갑자기 아시아나에 투자를 했냐면 미래에셋이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호텔들을 인수를 이거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 뉴스는 잘 모르시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그 호텔들이 완전 운영이 다 중지되어 있고요. 미래에셋은 그거를 지금 취소를 한 상황이에요. 미래에셋이 아시아나랑 미국의 호텔들을 인수했던 이유가
아시아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태워갖고 자기네 호텔까지 내려주는 그런 계획을 원래 세웠던 건데 호텔 인수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취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쪽은 암울하다.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그 사대보험 직원들한테 이제 미리 납부를 이렇게 정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사대보험을 다 이렇게 띄운 다음에 그걸 정부에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보험 적용도 제대로 못 받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 항공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취준생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는 LG도 정기 공채 폐지, 연중 상시 채용 자리 잡는다. 예.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LG도 정기 공채를 폐지한다. 여기 뉴스를 보면 이미 현대차와 KT의 공채가 뭐 폐지가 됐나요? 이게? 폐지가 네. 확 됐나요? 예, 큰 이런 대기업들이 다 상시 채용으로 바꿔가는 추세라는 뉴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우리 취준생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공채라는 제도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채 시기가 있으면 예정된 시기가 있으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알맞게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기업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 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업에서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희 씨는요? 실제로 LG에서도 이게 입장문 발표한 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과 수요에 맞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인재를 즉시 뽑는 속도감 있는 채용 제도로 전환한 것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채용 연계형 인턴을 뽑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상시 채용을 하는 기업의 정보를 그러면 저희 같은 잠재적 구직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신입사원 교육 연수 이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에 뭐 지인들이나 선배들 중에서 공채 프로그램 지원했거나 뭐 그런 경험담을 공유를 해준 적이 있나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친구가 이제 정기 공채 삼성증권 정기 공채로 들어갔는데 예. 그 친구는 그래도 정기 공채 시기가 매년 정확하게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대학교 졸업하는 시기랑 맞춰서 알맞게 준비해서 네. 무난하게 잘 입사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은 어떻다고 뭐 얘기해 주던가요? 힘들다 뭐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뭐 사석에서 해준 적이 있나요? 네, 그 과정이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는데도 기업에서 예를 들면 10군데 원서를 넣으면 대기업 기준으로 한 군데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합격률이라고. 코로나 전에도?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이 공채를 냈는데 이제 공채 낸 서류 합격자들 그리고 서류 불합격자들의 스펙이 공개되면서 되게 취준생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는데요. 공개가 어디서 됐나요? 이제 제 만약에 스펙은 뭐 이렇게 막 토익 만점에 뭐 어학 연수도 다녀왔고 이랬는데도 탈락을 했어요. 약간 이런 스펙들이 공개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채용이 더 힘들어지고 있구나, 취업 준비생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구나를 좀 체감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기 공채에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상시 채용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이 공채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한 50, 60년대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기업들이 뭐 많지도 않고 큰 기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뭐 가족이나 친인척, 그죠? 지인들을 회사에 그냥 아름아름 뽑아오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공채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 MP3 플레이어로 성공 신화 쓴 양덕준 아이리버 창업자 별세. 예, 혹시 아이리버라는 기업을 들어보셨나요, 두 분은?
저는 어렸을 때 아이리버 MP3가 상당히 유행을 해서 네. 초등학교 때 네. 그때 거의 한 70%, 80%는 친구들이 다 아. MP3를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정희 씨는요? 네, 저도 아이리버 이제 막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날 갖고 싶은 선물로 1위가 아이리버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기사는 이제 또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발췌를 했는데요. 아이리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을 4,500억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 지금 돈의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인데 4,500억이나 매출을 낼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특히 큰 경쟁력이 뭐였냐면 MP3라고 하는 요 확장자, 음원 확장자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어요. 이 기술은 뭐 이런 연구원들이 많이 연구를 했던 분야인데 상용화가 돼서 쓰인 게 우리나라가 최초였고 이 MP3 플레이어를 제대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배포를 한 게 아이리버였죠. 근데 아쉽게도 애플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었는데요. 게다가 이분이 또 이제 지병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70세, 만 69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이리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던지고 싶은 질문은 대학생분들은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주변에 뭐 그런 경험한 친구들이 있는지. 혁수 씨는? 저는 창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제 좀 친한 친구 중에서 패션 의류 쪽으로 창업을 지금 한 친구가 있어서 정식으로 가게를 오픈한 거기 때문에 오픈한 게 아니라서 완전히 창업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패션을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아침부터 원자재를 구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걸 보면 창업도 굉장히 매력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보다는 취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안정성에 취업이 그래도 창업보다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취업이 훨씬 안정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창업은 너무 저한테는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뭐 창업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나간 친구들이 있나요? 잘 안 보이나요? 제 친구 중에서는 없어요? 공모전까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는데 네. 저도 제 주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럼 팜플렛 같은 거 붙으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그러진 않는가 봐요. 참여율이 막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 창업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생 때 창업은 그냥 공모전 수준으로 경험 수준으로 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양덕준 아이리버 창업자도 그렇고 지금 뭐 ICT 특히 이쪽에서 기다던 같은 기업들 뭐 네이버, 넥슨, NC소프트, 카카오 여기 창업하신 분들은 다 회사 생활을 한 5년 이상은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대학생 때 창업하신 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경험 없이 대학교 때 창업 교육을 받고서는 취업이 아니라 바로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많은 이런 창업 강연 이런 데서 예를 들으는 게 빌 게이츠, 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미 중학교 때 이미 뭐 모든 교육 과정을 사실상 끝내고 중고등학교 때 그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마크 주커버거도 마찬가지로 이미 고등학교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를 매각할 정도의 인수 제안을 받을 정도로 그런 회사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중퇴를 할 때쯤엔 이미 경력이 1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고 대학교 때 창업을 해서 젊었을 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회사 생활,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연봉 삭감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했죠. 11년 만에 V리그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 예,
이 3.5억 어제 무슨 호텔에서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뭐라고 하죠? 기자회. 네, 기자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호텔 대관 비용이 2천만 원 들었대요. 그게. 그 생각하면은 야, 이 3.5억이 이분은 전 잘 모르는데 TV에서 나온 거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배구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김연경 선수가 원래는 네. 적게는 17억이고 많게는 22억까지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3.5억은 정말 김연경 선수 그쵸. 연봉은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사 보고서는 또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받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거 세금 떼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좀 맞습니다. 실수령액 빼면 와 이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생활비 많이 들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어. 김밥천국 이런 데 못 갈 거 아니에요. 저는 가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주제를 왜 가져왔냐면은 오늘은 그 스포츠 업계 취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가져온 건데요. 네. 이제 저 주변에 이제 대학생들, 취준생들 이야기 많이 나눠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특정 구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아갖고 그래서 자기는 뭐 스포츠 마케팅이나 구단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특히 남학생 쪽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제 주위에 좀 스포츠 분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예를 들면 작게는 뭐 스포츠 유소년 교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가 그걸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직접 어. 이제 직접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 예, 작은 이제 유소년 대상으로 가르치는 네. 축구 교실 같은 걸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스포츠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도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자녀들 운동시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 그쪽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스포츠가 관람객들이 있어야지 네. 웬만큼 수익이 나는데 네. 지금 스포츠들 지금 다 관람객이 없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 마케팅이 관람객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 업종인데 스포츠 마케팅 쪽 분야도 지금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 스포츠를 좀 좋아하나요? 정인 씨 뭐 좋아하는 운동이 있나요? 관람하거나? 저는 농구 관람하는 걸 한때 좋아했었어요. 농구장을 직접 갔어요, 그럼? 네, 농구장 어. 가서 보고 많이 그랬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네. 경기는 뭐 거의 다 틈틈이 챙겨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인이 스포츠 마케팅 쪽에서 오래 일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다른 분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걸 좋아서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일하는 거는 전혀 다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특정 구단을 좋아해서 내가 이쪽 분야에서 취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코로나 특수 제약 바이오 채용문 넓힌다.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만 했는데요. 이 뉴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로 보이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제약 바이오 쪽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전공이 제약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뭐 이런 약학 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향후 지금 제약 산업이 계속 인기가 좋고 인프라도 조금 더 점점 더 갖춰지는 추세라서 제약 쪽에 취업하는 것도 앞으로 더 메리트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이제 상경 계열에 상경 계열에 지금 진학 중인데 제약 바이오 회사는 아무래도 상경 계열을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업체들 보면 셀트리온 이런 녹십자 이런 회사 나왔는데 셀트리온이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일본의 제약회사를 3천억대 인수를 했다는 기사가 떴죠. 지금 앞에 언급했던 기업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이런 제약회사들은 지금 돈이 넘쳐 흘러서 그죠? 투자를 받은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여유가 돼서 일본 기업이면 사실상 우리보다 경제력이 더 좋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기업을 인수한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죠. 요지는
지금 굉장히 기회가 이쪽에 많이 열려 있다. 예.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진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을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일단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뭐 전공이 꼭 이런 뭐 바이오 쪽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경계열도 모든 회사에 상경계열을 사실 필요로 하고 그죠? 모든 제약 바이오 회사에 IT나 뭐 각 직군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직군으로 취업을 한 후에 본인이 생각한 뭐 다른 산업군이 있다면 뭐 나중에 다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 2년 후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뭐 신입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바는 제약 바이오 쪽에 기업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꼭 이력서 자소서를 써서 한번 채용을 시도를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